갈매기의 꿈 제2부 리처드 버크 지음. 제2부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늘 속으로 날아올라 막 들어가려는 순간에 하늘을 비평한다는 것은 주제넘는 짓이 아닌가. 그가 지금 대지로부터 떠올라 그 빛나는 두 마리의 갈매기와 함께 긴밀한 대형을 이루면서 구름 위를 날 때 그는 자신의 몸뚱이도 그 두 마리의 갈매기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금빛 눈을 가진 지난날의 젊은 갈매기 조나단이 바로 거기에 그냥 있었다. 다만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새로워진 몸뚱이도 평범한 갈매기의 몸뚱이와 다를 바 없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이미 과거의 몸뚱이가 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날고 있었다. 야, 이거 힘을 반만 들여도 2배의 속도를, 지상에서 내가 가장 훌륭히 해냈던 때의 2배의 속도를 내겠구나. 그의 깃털은 이제 찬란한 흰빛으로 빛났고 두 날개는 잘 닦은 은지처럼 매끄럽고 완전했다. 그는 기쁨에 넘쳐 그 날개에 관해 차츰 알게 되었고 그 새로운 날개 속으로 힘을 밀어넣기 시작했다. 시속 400km로 날면서 그는 수평 비행으로 날 수 있는 최대 속도에 이르고 있다고 느꼈다. 시속 440km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능력의 최대한의 속도로 날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다소 실망했다. 새로운 몸뚱이가 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옛 수평 기록보다 훨씬 빠른 것이긴 해도 역시 한계는 한계였고 그것을 깨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들 것이었다. 하늘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없지 않은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구름이 거쳤다. 그를 호위하던 두 갈매기가 말했다. 조나단, 즐거운 착륙이 되기를. 그리고 그들은 희박한 대기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는 어떤 바다 위의 톱니 모양의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몇 마리 안 되는 갈매기들이 벼랑 위에서 바람결을 타고 날아오르기를 하고 있었다. 멀리 북쪽으로 수평선 위에 몇 마리의 갈매기가 날고 있었다. 새로운 광경들,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의문들. 왜 이렇게 갈매기가 별로 없을까? 하늘에는 갈매기가 우글우글해야 할 텐데.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갑자기 필요한가? 하늘에서는 갈매기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잠도 자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어디서 들었었더라. 지상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가 많은 것을 배운 곳이 다름 아닌 지상이었는데 자세한 기억들이 몽롱해졌다. 먹이를 찾아 싸우던 일, 추방당하던 일 등이 해안선 가에 있던 10여 마리의 갈매기들이 그를 맞이하러 왔다. 모두들 말 한마디 꺼내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가 고향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따름이었다. 그날은 언제 해가 떴는지를 기억해낼 수 없는 날로서 그에게는 굉장한 날이었다. 그는 해변에 착륙하기 위해 몸을 돌렸고 날개를 펄럭여 지상에서 한치쯤 되는 허공 중에 정지한 후 살짝 떨어지듯 모래 위에 내려앉았다. 다른 갈매기들도 내려앉았다. 그런데 그들은 깃털을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 그들은 빛나는 날개를 쭉 편 채 바람결을 타고 어떻게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날개의 방향을 바꾸어 땅에 발이 닿는 순간 동시에 정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몸가눔이었지만 이제 조나단은 그와 같이 해보기에는 너무 피로해 있었다. 모두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해변에서 그는 선체로 잠이 들었다. 그 후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조나단은 이곳에서도 그가 뒤에 남기고 온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비행술에 관해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여기에는 그와 사고방식이 같은 갈매기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 즉 나는 일에서 끝없이 뻗어나가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훌륭한 새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매일매일 비행 연습을 하며
어려운 항공수를 시험하는데 모든 시간을 바쳤다. 오랫동안 조나단은 그가 버리고 떠나온 곳, 먹이를 찾고 그것을 위해 싸우는 수단으로 날개를 사용할 뿐 비상의 기쁨에 대해서는 눈을 딱 감고 살아가는 갈매기 떼가 있는 그곳에 관해서 잊고 지냈다. 그러나 때때로 잠깐씩 그곳 생각이 났다. 모두들 어디 있습니까? 설리반, 하고 이제는 아주 익숙해진 이곳 갈매기들의 의사전달 수단인 편리한 정신 감흥법, 찍찍 깨깨가는 소리 대신 사용하는 으로 소리 없이 물었다. 어째서 여기에는 더 많은 갈매기가 없습니까? 제가 있던 곳에는 수천 수만의 갈매기가 있었다 이 말이지. 설리반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조나단, 내가 아는 유일한 대답은 너는 정말로 100만 마리의 새들 중에서 뽑힌 한 마리라는 거야. 우리의 대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이곳에 온 거야. 우리는 하나의 세계에서 그것과 거의 똑같은 다른 세계로 온 거지. 우리가 있던 곳에 대해서는 곧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상관하지 않으며 다만 순간을 살면서 말야. 갈매기들과 어울려 먹고 싸우고 권력을 얻고 하는 것 이상의 것이 삶에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깨닫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을 통과해야 했는지 알 수 있겠어. 천번의 삶, 만번의 삶을 거쳐야 되는 거야. 존. 그리고 나서 완벽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는 또 수백의 삶이, 그리고 그 완벽함을 찾아내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에는 또다시 수백의 삶이 있어야 하는 거야. 이와 똑같은 법칙이 지금 우리에게도 물론 적용되는 거야. 우리는 이곳에서 배운 것을 통해 우리들의 다음 세계를 선택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을 때 다음의 세계는 이 세계와 마찬가지의 것이야. 넘어서야 할 똑같은 한계와 납처럼 무거운 짐이 모두 그대로 있는. 그는 날개를 펼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존, 너는 한꺼번에 아주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수천의 삶을 거치지 않고도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거야. 그들은 곧 공중으로 다시 날아올라 연습을 계속했다. 대형을 유지하면서 방위점 회전을 하기는 어려웠는데 그 까닭은 몸을 뒤집은 채 거꾸로 생각을 해야 했고 그의 스승과 정확히 대형을 유지하면서 날개의 커브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이었다. 다시 해보자. 하고 설리반이 거듭거듭 말했다. 다시 해보자. 그러다가 마침내 잘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고리 모양으로 밖으로 돌기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야간 비행이 없는 갈매기들이 모래톱에 함께 모여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조나단은 있는 용기를 다 내서 원로 갈매기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이 세계를 넘어 다른 세계로 곧 가게 될 것이라고들 했다. 치앙하고 좀 어색하게 조나단이 말을 꺼냈다. 무슨 일인가, 자네? 노갈매기는 인자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이월로 갈매기는 나이로 해서 노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인해져 있었다. 그는 이곳 갈매기 떼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날 수 있었고 다른 갈매기들이 겨우 익히기 시작한 기술을 이미 연마에 가졌었다. 치앙, 이곳은 결코 하늘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원로 갈매기는 달빛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너는 또 다시 배우고 있구나. 조나단, 여기서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늘이라는 곳은 없는 것인가요? 없단다. 조나단, 그런 곳은 없단다. 하늘은 어떤 장소가 아니야. 또한 어떤 시간도 아니지. 하늘이란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너는 매우 빨리 날 수 있지. 그렇지. 저는 빨리 나는 게 좋아요. 하고 조나단은 깜짝 놀라서 그러나 원로 갈매기가 자기를 알아준 데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끼면서 말했다. 조나단, 자네가 완전한 속도에 이르는 그 순간 그대는 하늘에 닿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것은 시속 1000km로 혹은 100만 km로 혹은 빛의 속도로 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모든 숫자는 하나의 한계이고 완벽한 상태란 한계가 없는 것이니까.
완벽한 속도란 그냥 있는 거야 조나단. 벼랑간 치앙의 모습이 사라졌나 보다 했더니 돌연 150m쯤 떨어진 물가의 모습을 나타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없어졌고 역시 눈 깜짝할 찰나에 조나단 곁에 서 있었다. 재미있지? 하고 그가 말했다. 조나단은 아찔할 정도로 놀랐다. 그는 하늘에 관해 묻는 일도 모두 잊고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기분은 어떻지요?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지요? 네가 원하는 아무 시각에 아무 곳에나 갈 수 있단다. 원로 갈매기가 말했다.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느 때 어느 곳에나 갔었지. 그는 멀리 바다로 눈길을 던졌다. 참 이상한 일이야. 이동한다는 것 자체에 만족해서 완벽한 상태를 비웃는 갈매기는 아무데도 못 가. 천천히라도 말야. 그런데 완벽함을 위해 이동하는 것을 버리는 갈매기는 어디에라도 즉시 갈 수 있거든. 잘 기억해두어라, 조나단. 하늘은 어떤 장소 혹은 어떤 시간이 아니야. 시간과 장소란 전혀 의미 없는 것이니까 말야. 하늘은 그렇게 나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신지요? 조나단 갈매기는 또 다른 미지의 것을 정복하고 싶어 몸을 떨었다. 배우고 싶다면 물론 가르쳐 주지. 배우고 싶어요.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좋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도 그렇게 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하고 조나단이 말했다. 그의 두 눈은 이상하게 빛났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치앙은 천천히 이야기를 하며 이 젊은 갈매기를 주의 깊게 뜯어보았다.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어느 곳에나 다 날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네가 이미 어디엔가 도착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치앙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비결은 조나단이 자신을 제한된 육체 속에 얽매여 있는 존재로 1m 남짓한 날개 길이와 도면 위에 그려넣을 수 있는 동작을 하는 제한된 육체 속에 얽매여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진정한 본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기록되지 않은 숫자가 완벽한 것처럼 완벽하게 살고 있음을 깨닫는 데 비결은 있었다. 조나단은 매일같이 꼭두 새벽부터 자정이 넘도록 맹렬히 그 비결에 열중했다.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선자리에서 단 한치도 움직여지지 않았다. 신념 같은 것은 잊어버려라. 치앙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말을 했다. 나는 일에는 신념이 필요 없단다. 나는 일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해하는 것과 나는 것은 같은 것이야. 자 다시 해봐라. 그러던 어느 날 해변에 서서 눈을 감고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던 조나단은 치앙이 자기에게 들려주던 말의 참뜻을 불현듯이 깨달았다. 아, 그렇지. 나는 한계에 얽매이지 않는 완벽한 존재다. 그는 대단히 충격적인 환희를 느꼈다. 바로 그거다. 하고 치앙이 기쁜 어조로 말했다. 조나단은 눈을 떴다. 그는 원로 갈매기와 단 둘이 전혀 낯선 해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물가에는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두 개의 노란 태양이 머리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드디어 너는 깨달은 거다. 허나 좀 더 노력을 해야 제대로 조정이 될 것이다. 고치앙이 말했다. 조나단은 깜짝 놀랐다. 도대체 여기가 어딥니까? 낯선 주위 광경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며 원로 갈매기는 조나단의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우리는 분명히 초록빛 하늘과 태양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쌍둥이 별이 있는 어느 유성에 와 있는 거다. 조나단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그것은 그가 지구를 떠난 이래 최초로 낸 소리였다. 되는구나. 그럼 언제나 되는 거다. 존, 치앙이 말했다.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을 때는 언제나 되는 것다. 자 이제는 제대로 조정하는 일에 관해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날은 이미 저물어 있었다. 다른 갈매기들이 놀라움이 역력한 금빛 눈으로 조나단을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못 박힌 듯이 서 있던 곳에서 순식간에 어디론가 없어져 버린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잠시 서서 친구들의 축하를 받은 후 말을 꺼냈다. 나는 여기 신입생인데 이제 시작인걸. 너희들에게서 배워야 할 건 오히려 난데. 아냐, 그렇지 않아, 존. 가까이 서 있던 설리반이 말했다. 내가 지난 만년 동안 보아온 어느 갈매기보다도 너는 배우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구나. 갈매기들은 말이 없었고 조나단은 안절부절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 네가 원한다면 우리는 시간에 관한 문제부터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치앙이 말했다. 자네가 과거와 미래를 날 수 있게 될 때까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자네는 가장 어려운, 가장 힘찬, 가장 재미있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거야. 날아올라서 친절과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지. 한 달이 지나갔다. 아니, 한 달처럼 느껴지는 기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른다. 조나단은 놀라운 속도로 배워나갔다. 그는 언제나 평범한 경험 가운데서 쉽사리 무엇인가를 깨달아왔는데 원로갈매기의 특별 지도를 받게 된 지금 마치 깃털이 달린 유선형의 컴퓨터와도 같이 그는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제 치앙이 떠나가야 할 날이 왔다. 그는 그들에게 배우기와 연습하기, 그리고 모든 삶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원리를 더욱 잘 이해하려는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그들 모두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그의 깃털은 점점 더 밝게 빛나갔고, 그리고 마침내는 어느 갈매기도 바로 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빛났다. 조나단,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들이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치앙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하루하루가 지남에 따라 조나단은 자기가 되에 남기고 떠나온 지구에 관해 거듭거듭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상에 있을 때 만약 자신이 이곳에서 안 것의 단 10분의 1만이라도, 100분의 1만이라도 알았었다면 삶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모래 위에 서서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그곳 지상에도 자신의 한계를 깨고 나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떤 갈매기가 있을 것이 아닌가. 고깃배가 빵 부스러기를 얻으러 가는 수단 이상의 것에서 비상의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어떤 갈매기가 그곳 지구에 있을 것이 아닌가. 어쩌면 그곳에는 갈매기 떼들 앞에서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추방당한 갈매기조차 있을지 모르는 것이었다. 조나단이 친절을 실행하면 실행할수록, 사랑의 본질을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는 지구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더욱더 간절했다. 왜냐하면 조나단 갈매기는 그의 외로웠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태어난 몸이었고, 그리고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주어지기를 기원하는 어느 갈매기에게 자기가 발견한 진리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생각하는 속도, 사념속도로 나는 비행법의 명수가 되어 다른 갈매기들의 연습을 도와주고 있는 설리반은 조나단의 그런 생각에 회의적이었다. 존, 너는 추방당한 자야. 어째서 너는 그 옛날 갈매기들이 이제 새삼스럽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는 속담도 있지 않아? 그건 사실이야. 네가 버리고 떠나온 갈매기들은 저희들끼리 끽끽대고 싸우면서 땅 위에 서 있는 거야. 그들은 하늘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들을 그냥 거기에 세워두고 그들에게 하늘을 보여주고 싶다 이 말이지. 존,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날개 끝조차 볼 수 없어. 여기 그냥 남아있어. 새로 오는 갈매기들, 네가 말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높이 올라온 갈매기들을 여기에서 도와줘. 설리반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말했다. 치앙이 자신의 옛 세상을 갔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 오늘의 네가 있을 법이나 하냐 이 말야. 마지막 설리반의 이야기는 전곡을 찌른 것이었고, 옳았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조나단은 떠나지 않고 남아서 이 세계로 들어오는 새로운 갈매기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그들은 모두 매우 총명했고 학습의 진척이 빨랐다. 그러나 지상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일어났고
그곳 지상에도 배울 능력이 있는 한두 마리의 갈매기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조나단이 추방되던 그날 만약 치앙이 찾아와 주었다면 조나단은 지금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겠는가. 설리반의 애칭, 나 돌아가야겠어. 그는 마침내 말했다. 네가 가르치는 갈매기들은 잘하고 있어. 그들은 새로 오는 갈매기를 이끌어가는데 너에게 많은 도움을 줄 거야. 설리반은 한숨을 쉬었을 뿐 입씨름을 하지는 않았다. 네가 없어지면 섭섭하게 될 거야, 조나단, 라고만 말했다. 설리, 그게 무슨 말이야? 조나단이 책망하듯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우리가 매일 연습하려고 하는 게 뭐지? 만약 우리의 우정이 시간이니 공간이니 하는 것에 달려있다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극복했을 때는 스스로의 형제애를 깨쳐버리게 되다는 건가? 우리가 일단 공간을 극복하면 우리에게 남는 건 여기뿐이고 시간을 극복하면 남는 건 지금뿐이야. 그러니까 여기 와. 지금 위 한가운데서 우리는 서로를 한두 번쯤은 만나게 되지 않겠어? 갈매기 설리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나왔다. 야, 이 돌아버린 친구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땅 위에 있는 갈매기에게 1000마일 밖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건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정도밖엔 없겠지. 그는 모래를 바라보았다. 나의 친구 존, 잘가, 잘 있어. 설리,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조나단은 지난날의 해변에 있던 굉장한 갈매기 떼의 모습을 생각 속에 그려보았다. 그리고 자신은 뼈와 깃털만 앙상한 존재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는 비상과 자유의 완전한 이념 자체임을 늘 그렇듯이 자연스럽게 깨닫고 있었다. 갈매기 플래처 린드는 아직 나이가 매우 어리긴 했어도 이미 깨닫고 있었다. 어느 갈매기 떼에서도 그토록 가혹한, 그토록 부당한 처사를 당한 갈매기는 일찍이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먼 벼랑을 향해 날아갈 때 그는 눈물이 글썽거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래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개를 치며 그냥 돌아다니는 것 이상의 것이 있는걸. 그러니까 모기, 도 그런 건 할 수 있지. 그냥 장난삼아 우두머리 갈매기 주위로 한 바퀴 짧게 횡전했을 뿐인데 그래서 추방당해야 되다니 눈뜰이 멀었단 말인가.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지. 나는 법을 진정으로 배웠을 때 오게 될 그 영광 같은 건 생각조차 못하는 모양이지. 그들이야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어. 나는 나는 게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테야.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난 철저히 법을 어기는 자가 될 테야. 그래서 그들이 몹시 후회하도록 해줄 테야. 이때 그의 머릿속으로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그 소리는 아주 부드러웠지만 그는 하도 놀라서 공중에서 멈칫하고 비틀거렸다. 플래처 갈매기야, 그들에게 너무 가혹해서야 쓰나 너는 쫓아냄으로써 그들은 그들 자신을 해쳤을 뿐이야. 그리고 어느 날엔가 그들이 그것을 알 날이 있을 게고 네가 본 것을 그들도 보게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어라. 그의 오른쪽 날개 끝에서 한치쯤 떨어져서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흰빛의 갈매기가 깃털 하나 까딱지 않으며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플래처의 최고 속도에 가까운 빠르기로 미끄러지듯 날고 있었다. 이 나이 어린 갈매기는 잠시 정신이 혼란되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내가 돌았나? 저승에라도 왔단 말인가? 무슨 일인가? 조용하고 나지막한 아까의 그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으로 들려왔다. 대답을 요구하고 있었다. 갈매기 플래처 린드야, 너는 정말 날기를 원하느냐? 네, 날고 싶어요. 갈매기 플래처 린드야, 갈매기 떼들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날기를 배운 뒤에 어느 날엔가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깨닫도록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간절히 배우기를 원하느냐? 플래처 갈매기가 얼마나 자랑스러움을 느꼈든 혹은 얼마나 기분이 상했든
여하튼 이 절묘한 기술을 가진 갈매기가 거짓말을 할 리는 만무였다.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플래처야. 그 빛나는 갈매기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아주 상냥했다. 수평 비행부터 시작하자.